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한 짓을 낱낱이 말해버리고 시원하게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갑자기 돌아가시고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시어머니는 너네 엄마 죽은 게 그렇게 슬프냐? 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직도 한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 말 다 했고 시어머니의 바람, 자식 유기 등에 막대먹은 과거를 들먹이며 시어머니에게 독설도 퍼부었습니다. 제가 괜히 남편과 시어머니를 제외하게 만든 것이 남편에게 미안할 뿐이네요. 수도권에 살고 있고 아이 둘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작년 추석쯤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가 천식이 심하셨는데 작년 설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준비 안 된 이별이 찾아와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자식을 병수발하느라 힘들게라도 하고 돌아가셨다면 엄마가 그렇게 가신 후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친정엄마를 보낸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육아에 지쳐갈 무렵 추석이 다가왔어요. 엄마가 계신 납골당에 가고 싶어 친정인 여수에 갈까 했는데 아빠가 추석표 못 끊었으니 설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추석에는 아빠가 이모들이랑 식사하시겠다고 안 와도 된다고 하시면서요. 참고로 저희 엄마가 첫째인 오빠를 낳고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빠는 평생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시며 엄마와 시간을 보내느라 왕래하는 친구도 제대로 없으세요. 일평생을 가정밖에 모르고 아내와 저희 남매 위주로 사신 가정적인 분이 저희 아빠세요. 저는 태어나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주변을 둘러보아도 저희 부모님처럼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이좋은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은 자기들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자랄 때 부모님이 큰 소리 내며 싸우시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부모님은 늘 웃으면서 잔잔하게 대화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로서도 정말 최고셨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저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큰 행운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첫째가 엄마 아빠보다 첫째는 외할머니, 두 번째는 외할아버지를 제일 사랑했고 살아계신 동안에도 늘 그리워했습니다. 아직도 갑자기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찾으며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아이들과 부둥켜 안고 울어버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여수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라고 해요. 친할아버지는 그냥 대면대면 합니다. 찾지도 않아요. 신랑도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꿈에서나 볼 수 있는 부모, 부부상이라고 저희 부모님을 엄청 좋아하고 의지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신랑이 중학교 다닐 때 이혼하셔서 각자 재혼해서 사시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이혼 전에 시어머니는 100을 벌면 500을 쓰시는 분이라 항상 돈에 쪼들려서 동네 분들과 계를 하기도 했는데 빚을 엄청 지고 바람나서 하룻밤에 도망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신랑도 쭉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다가 제가 결혼 전이니 이제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않냐고 해서 몇십 년 만에 처음 뵈었고 그 후로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아빠가 설에 오라고 하셔서 그럼 설에 여수를 가고 추석 때 시댁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설 근처가 엄마 기일이기도 하고 해서요. 그런데 여수에 가기로 한 당일에 신랑과 다퉜네요. 전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 안 좋아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신랑은 자기 기분 좋지 않은데 여수에 어떻게 가냐며 안 가겠다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전화 오고 아버지 전화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신랑은 여수에 안 갈 거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전 여수에 간다고 하고 신랑에게 아무리 우리가 말다툼을 해도 약속은 지켜야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늘 아픈 배우자였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엄마가 돌아가셔서 적적하실 테고 혼자 사시는 데다가 제가 멀리 살아 표를 구하지 못해 지난 추석에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도 못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이 재우고 조용히 있는데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번에 오는 거지? 맛있는 거 해줄 테니 꼭 와.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이번 설에는 친정인 여수에 간다고 전에 말씀드렸고, 엄마한테 잠깐 들렸다 가려고 했는데, 지금 애기 엄마와 다퉈서 엄마한테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나는 우리 귀한 아들 자라는 모습도 못 보고 살다가 이제서야 아들과 연락이 돼서 너무 기쁜데 왜 자꾸 부부싸움을 하고 사니?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하구나. 며느리는 뭐가 불만이라고 너한테 대들고 싸움을 하니? 해가며 제 욕을 계속 하더라고요. 대든다는 표현 참 웃기지 않나요? 부부는 평등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남편에게 대든다는 표현은 곧 제가 남편보다 아래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신랑은 시어머니 말을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줄 테니 꼭 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은 안 간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들 말에 더 열이 받은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너는 남편에게 왜 맞춰주질 못하니? 왜 남편한테 대들기를? 그리고 시어머니가 명절에 오라면 와야지 어디 내 말을 거역해? 라고 하셔서 우리가 싸운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너 요즘 우리 땡땡이 앞에서 자꾸 운다며? 너희 엄마 죽은 게 그렇게 힘들어? 계속 울면 우리 아들이 힘들어해. 옆에서 징징대는 모습 보면 우리 아들 기운 빠진다. 울려면 혼자 울어. 우리 아들 없을 때 너 혼자서 울던가 안 보이게 울어. 난 우리 땡땡이한테 며느리에게 잘해주라고 항상 말하는데 네가 계속 우니까 우리 아들이 힘들어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 둘째 임신 4개월에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기절할 정도로 울고 힘들어하는 거 시어머니가 다 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외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도 우울증이 와서 한동안 엄청 고생하셨다고요? 그런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이해가 가질 않았네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 시어머니께 땡땡 엄마가 요즘 장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지 힘들어하니 엄마가 좀 잘해줘 라고 했었나 봐요. 제가 좀 까칠한 편이고 거칠 때는 거친 성격이라 시어머니께 평소 성질대로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꾹 참고 저 땡땡 아빠 앞에서 운 적 몇 번 없어요. 저는 여수 가기 전에 어머니께 잠깐 가자고 했는데 땡땡 아빠가 안 간다고 한 거예요. 라고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신랑을 20살에 낳아서 저희 엄마보다 젊으십니다. 평소 거침없이 말씀하셔서 사람 속을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 다 참고 넘겨왔는데 너네 엄마 죽은 게 그렇게 힘들어? 이 부분은 정말 용서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네요. 평소 막말을 일삼으시는 분이니 제가 최대치로 양보한다 쳐서 엄마 돌아가신 게도 아니고 죽은 게 라는 표현이라니요. 그리고 얼마 뒤 둘째 아이의 100일이라서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양가 가족이 다 모여서 100일 잔치를 했는데 저는 큰애 둘째를 데리고 시부모님 차를 탔고 신랑은 저희 언니와 아빠를 태우고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차에서 호호 웃으시며 설에 장을 안 봐서 아버님이랑 우리 둘이 여행 갔어. 그때 명절 음식 한다고 장까지 봤으면 난 다시 너희들 안 봤을 수도 있어. 나는 이제 며느리가 차려주는 음식만 먹을란다.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신랑에게는 맛있는 거 해줄 테니 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땡땡아빠가 고집 부려서 어머님 댁에 못 갔다고 하고 넘겼는데 시어머니 정말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저 가엾다고 화내다가 울 정도로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제가 안 좋은 건 잊으려고 하는 성격이라 이젠 다 기억도 안 나는데 지난 추석 이야기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분과 싸우면 술 마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둘째가 어리니 아기 재운다고 핑계대고 전화를 피했더니 자기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뭐라고 하셔서 네, 제가 다 죄송합니다 하고 정색하고 전화를 빨리 끊었더니 이제는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돈 사고 치고 어린 아들 두고 집 나갔다가 며느리 덕에 아들과 다시 재회하고 연락하며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에게 고맙지도 않은가 봐요. 다 떠나서 본인이 낳기만 하고 나몰라라 했던 아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고 며느리에게 성질 부리고 막말하며 화풀이 상대로 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저희 엄마 돌아가신 거에 대해 막말하신 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평일 오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로 화가 났었거든요. 평범한 안부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땡땡 아빠와 사귈 때 엄마 없이 자란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땡땡 아빠는 바람나서 어린 자식 두고 집을 나가버린 어머니를 안 보고 싶다고 했었고요. 만나면 뺨을 후려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새 가정을 이루는데 신랑이 어머니와 연락을 하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땡땡 아빠를 달래고 달래서 어머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제 실수였나 봐요. 어린 자식 두고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는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하는 건데 저는 바보같이 남편에게 엄마 미워하지 말라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본인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설득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저희 엄마 장례식에도 오신 어머님이 너희 엄마 죽은 게 그렇게 힘드냐? 남편 없을 때 울어라. 라는 막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재활용도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네요. 어머님의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화가 나요. 저에게는 한없이 좋은 하나뿐인 엄마가 천식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얼마나 힘들지 아실 텐데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도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 사과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뿐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를 할 뿐도 아니란 거 알고 있지만 사과한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라 부를 일도 없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쏟아내듯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바쁜 일이 있다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어머니에게 사과는 못 받았습니다. 사과할 뿐도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워낙 인간이길 포기한 분이니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시어머니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를 절대 만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에게 괜히 미안하네요. 싫다는 걸 제가 억지로 시어머니와 연결시켜 주었는데 제가 이러고 있으니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께 심하게 말한 것은 인정합니다. 버릇없다 말씀하신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너무 거친 반응을 보인 걸까요? 글을 적은 것만으로도 좀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나서 자식을 버린 엄마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은 넓고 정신 나간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